여러분, 2019년에 전 세계를 정말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. 한 나라를 총체로 사겠다는 제안이었는데요. 처음엔 다들 이걸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은 21세기 강대국들의 거대한 힘겨루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.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죠. 도널드 트럼프의 이 한마디가 엄청난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는데요. 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? 오늘 저랑 같이 이 미스터리한 발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지정학 스릴러 같아요. 저와 함께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이 거대한 그림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. 2019년 8월이었습니다. 트럼프가 그린랜드 인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,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했어요. 덴마크랑 그린랜드는 당연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. 전 세계는 그 진짜 의도가 뭘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그린랜드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저 거대한 얼음 땅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.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땅속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. 바로 그린랜드에 묻혀있는 어마어마한, 그리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광물 자원입니다. 이게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핵심 자원이거든요.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희토류입니다. 지금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% 이상을 중국이 꽉 쥐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린랜드에 엄청난 양이 묻혀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. 이건 뭐 거의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변수죠. 이것만 봐도 왜 강대국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는지 감이 오시죠? 희토류가 그냥 희귀한 광물이 아니에요.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, 또 전기차 배터리, 최첨단 전투기 엔진까지 말 그대로 4차 산업과 국방기술의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자원을 통제하는 나라가 미래 기술과 안보에 패권을 쥐게 된다는 뜻이죠. 자, 이제 땅속에서 잠시 눈을 돌려보죠. 어쩌면 진짜 게임 체인저는 땅 밑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. 두 번째 핵심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기후온난화의 엄청난 영향인데요. 이 녹아내리는 빙하가 그린랜드의 전략적 가치를 말 그대로 폭발시키고 있습니다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곡선 보이시죠? 북극의 빙하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근데 이게 그냥 환경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었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.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대변혁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게 그 결과입니다. 수천 년 동안 꽁꽁 닫혀있던 북극해가 열리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무역의 대동맥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. 숫자로 보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. 기존에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것보다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무려 7일을 단축할 수 있어요. 이게 전 세계 물류에서는요, 어마어마한 연료비와 시간 절약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이 새로운 경제 슈퍼 하이웨이의 길목을 지키는 국가가 미래의 물류와 무역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린랜드는요, 바로 그 최전방 관문에 딱 위치해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모든 단서가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죠. 막대한 자원, 그리고 새로운 항로, 바로 이 두 가지가 북극의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 치열한 경쟁에 불을 붙인 겁니다. 이 슬라이드가 지금 상황을 딱 한눈에 보여주네요. 위쪽 붉은색은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, 가운데 노란색은 중국의 경제적 침투, 그리고 아래 파란색은 미국과 나토의 대응을 나타내고 있어요. 북극이라는 무대를 두고 세 세력이 각기 다른 전략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죠. 특히 러시아를 좀 보세요. 2030년까지 쇄빙선을 무려 50척이나 확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이건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압도적인 접근성과 통제력을 갖겠다는 뜻이거든요. 사실상 북극을 자기네 앞마당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죠. 한편 중국의 전력은 또 좀 달라요.
북극의 영토가 없으니까 그 약점을 경제 투자랑 과학 연구라는 명분으로 뚫고 들어가려는 거죠. 이 극지 실크로드라는 거창한 이름, 이게 바로 중국의 영향력을 북극 깊숙이 뻗치려는 거대한 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.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가 결국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방 동맹 내부에 순간적으로 아주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. 이 사건 때문에 동맹국들은 미국을 믿을 수 있나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됐죠. 이제 거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고 있는 이 지역. 과연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? 이 지도를 보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. 러시아의 군사기지, 중국의 투자 거점, 나토의 전략적 관심사. 이 모든 게 바로 이 한 곳,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얽혀 있어요. 얼음이 녹아내린 그 빈자리를 지정학적 긴장이 무섭게 채우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. 남극 대륙은 국제조약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북극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이건 사실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거죠.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수천 년간 세상을 지켜온 얼음이 사라진 북극의 새로운 질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? 서로 협력하게 될까요?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충돌이 벌어질까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